예,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성중독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함께 몇 가지 특징들을 쭉 차분하게 살펴볼 건데요. 한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중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한번 시작하면 끊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흔히 성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파트인지는 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포르노와 마스터베이션, 또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또 매매업소, 또 그 외에 우리가 또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사실 성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본인도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 경우에 보통 우리가 성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중독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특징들을 나눌 때 가장 제가 생각했던 건 이 성중독자들이 본인이 또 이해받지 못하고 굉장히 이 고통 가운데서 있는 이 시간들이 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으로 나아가기 그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성중독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중독은 은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남들 다른 중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술,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술을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독이 되기 이전에도 이제 사람들과 드러내놓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강원랜드나 뭐 카지노나 아니면 인터넷 도박 같은 경우에 은밀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화투나 아니면 뭐 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밀하게 저기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혼자서 또는 뭐 이렇게 업소를 가서, 또는 어떤 그 배우자가 그 성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될 때 이제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이 미치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후에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대체로 성중독자들은 삶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속하는 경향이라보다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처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막 가고, 또 이제 아무것도 사회적인 능력들이 없어서 집에서만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만 들들 볶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성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제 지속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제가 봤던 성중독자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이제 학업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고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또는 이제 어떤 개별적으로 그 중독 행위를 하는 시간에는 이제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지속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무슨 그 중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특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생활도 남편이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돈도 벌어다 오고 또 공부도 잘 마쳤고, 단지 이 성 문제에서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어느 정도 그래도 기능들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중독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대체로 삶을 그래도 그 수평선 위에서의 수면 위에서의 삶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병원에 갇히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만 이제 방문을 틀어 잠그고, 아니면 자기 그 연인하고만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대체로 삶을 지속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혼한 경우에 또는 이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서, 다시 물론 다른 중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로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마약 중독자들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 또 도박 중독자들, 또 음식 중독자들, 얼마나 그
이제 각지 있는 사람들을 씨를 말리고 피를 말리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약 중독자가 이제 그 회복되어진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이미 내 마음속에 그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토록 그 얼마나 속을 썩이고 했으면은 그렇게 부모님이 그 이미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성중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우자나 연인 간의 관계에서 그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정말 상대방의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거, 나를 존중하는 거, 나라는 사람을 받아주는 거, 또 나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서 그 배우자가 뭐 불륜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스터베이션 하거나 또는 그 외에 어떤 성적인 행위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배우자의 정말 영혼까지 털린다 그러죠.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거 다 이렇게 좀 버티다가도 이 부분에서 무너지면 확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 부분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독의 특징은 배우자를 파괴시키는데 영혼까지 파괴시킨다는 거. 정말 그 딸은 어떤 뭐 재정 뭐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정말 그 존재 자체의 뿌리까지 아예 그냥 확 건드려 버리는 게 이 성중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결핍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중독은 이제 자녀들 앞에서 막 하거나,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성중독자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할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 보통 이제 뭐 혼자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업소를 가거나 불륜을 하거나 뭐 성도착적인 그런 증상들을 보이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나는 자녀 앞에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겐 한마디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녀에게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성중독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중독 행위에 가 있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정서적인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100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의 힘은 100인데 그거를 100을 온전히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여기에 한 70, 80을 턱 떼가지고 이제 내가 중독행위 하는 데다가 드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포르노를 보거나 좌이행위 하거나 아니면 업소를 가거나 이런 데다가 이제 쏟아 붓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혼까지 이제 털린 상태에서 이제 집에 왔을 때 아이들에게 정말 그 내 마음을 담아서 또 응답하지 못하고, 마음을 담아서 놀아주지 못하고, 마음을 담아서 관계 맺지 못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정서적인 필요를 이렇게 돌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해서 정서적인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엮이는 과정, 그러니까 가끔 회복의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엮이는 과정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상하게 이런 결핍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중에 일부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그런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결핍들이 있어서 자녀에게도 정서적인 결핍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의 현재의 문제들이 모두 어린 시절의 상처나 어려움에서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모두 다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회복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성중독은 인정이 쉽지 않은 병이에요. 인정이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정이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도 벌고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병으로서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돈도 버는데 내가 사회에서 무슨 직위도 맡았는데 내가 어디 가면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는데 돈도 버는데 내가
사람들 친구들도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병이라고 내가 중독이라고 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중독은 사이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이클이 있지만 이제 나중 되면 주기가 엄청 짧아져서 거의 계속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나중 돼서는 거의 매일 조금씩 막 이렇게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알코올 중독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 돼서는 계속 술잔을 놓지 않게 되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기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 않게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중독 행위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가 있어요. 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욕구를 배출한다고 느끼면은 이제 좀 잠시 뭐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다 다시 또 욕정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거 욕정을 해소하냐에 따라서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욕정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소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를 일시적으로 더 불을 지핀 건데 해소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 성적인 행위들을 했을 때 이후에 한 며칠 또는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시간들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정을 해소했을 때 어떤 미친 생각이 들어오냐면 난 괜찮다, 나 고칠 수 있다, 고쳤다, 다음엔 잘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주기 때문에 주기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좀 더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를 들어 뭐 포르노나 자유행위는 일반적으로 하고 그게 뭐 윤리적인 거 떠나서 그냥 일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라면 다. 그리고 뭐 그걸 안 보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외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매매 없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나라가 이제 저희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특히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사회적인 굉장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추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업소를 갔는데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업소를 갔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썼거나 이것으로 인해 이제 아내에게 상처를 줬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한 이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예외가 없는 굉장히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게 되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길거리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병이에요. 그래서 참으려고 하다가 참지 못하고 나가서 노출증이 이제 발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완전 매도되는 거죠. 이건 범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매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알코올이나 도박 뭐 이런 것도 물론 사회에서 매도가 되고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좀 더 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좋지 않게 우리가 재발했을 때 굉장히 지탄을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잊지 못하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이제 형사가 이제 성중독자가 이제 치료받는 이제 그룹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고치려고 이제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건데 가가지고 막 죽일 듯이 막 하면서 이 쓰레기 같은 녀석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미국 사회에서 성중독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파트는 특히 익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성 문제가 있는지 또 누가 이 부분에서 회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 내가 회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요. 이미 내가 회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 부인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병이라고 잘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병이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회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또는 내 삶에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비로소 그때 좀 회복한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 성중독은 좀 사회적인 기능들 어느 정도 감당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무너졌을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때로는 10년,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해나가면서, 아니, 그, 겉으로는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죠. 그게 망가지는 것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나중 돼서 삶도 같이 무너지고, 이제 그 내 병은 무너졌을 때는 이미 내 병이 굉장히 깊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중독은 이미 회복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병이 깊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또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이나 뭐 마약, 뭐 도박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도벽 뭐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포르노를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내가 보지 않을 건지, 뭐 마스터베이션을 몇 번이나 안 할지, 또는 뭐, 또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있습니다. 요런 이제 중독들 같은 경우에가, 이제 우리 본능과 관련된 본능들, 저 중독들, 예를 들어 음식, 요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모르겠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끊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사실 성이 이게 제가 그 도박하고 요거를 두 개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성 문제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알코올이랑 성 문제가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성 문제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제 그래요. 왜냐? 술병은 겉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거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뭐 폐쇄병동에 가고 그러면은 이거를 안 들고 가는 거잖아요. 또 도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성적인 것은 우리가 공상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이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화장실에서도 이제 재발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중독이니까, 이거는 술병을 몸속에 이제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공상으로 술을 마시는 거고, 그리고 언제라도 그 술병을 꺼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성중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잘 잡아야 되고, 또 회복에 좀 이렇게 여정들을 이미 걸어본 사람들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이제 병으로 인식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능 아니냐, 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성이 본능 아니냐, 뭐 본능을 취하는데 음식 먹는 게 죄가 되냐, 잘못이 되냐, 병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음식 먹는 것도 병이 되죠. 섭식 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음식도 중독이 된다고 하는데 왜 성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거꾸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본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병으로 인식되기가 좀 어려운 감들이 있어요. 예, 우리 성중독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통점을 좀 보겠습니다. 타 중독들과 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주종목, 성에도. 이제 우리가 성중독자라 그러면 사실 모든 성적인 것들을 다 이제 섭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일시적으로 이제 주종목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포르노와 자유행위, 어떤 사람은 매매업소, 어떤 사람은 이제 성추행, 어떤 사람은 뭐 몰래카메라, 어떤 사람은 뭐 강도강간, 뭐 이런 거에 다 이제 주 종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옮겨 타는 거예요. 옮겨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렇게 넘어가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각자 좀 주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제 소주만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주만 먹고, 어떤 사람은 막걸리만 먹고. 근데 이게 나중 되면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것처럼 주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옮겨 탄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번져갑니다. 요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종목을 두고서 이제 그것이 번져가는 거죠. 막걸리 먹던 사람이 소주 먹고, 맥주 먹고, 맥주 먹던 사람이 소주 먹고, 먹던 사람이 이제 독주를 마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성적인 파트에 있어서도 처음에 주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는 자유행위가 주종목인데 계속 선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행위에서 포르노에서 자유행위, 자유행위에서 뭐 업소에서 뭐 이렇게 업소도 막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번져가는 특징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단이 있어요. 금단. 예, 금단이 있는데 그 금단은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 술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마시면은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마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도 안 하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폭력적이 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주변 사람 막 괴롭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행위 중독에도 사실 이런 금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막 초조 불안하고 몸이 막 아프고 막 이런 금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 금단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영화 제목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여성 성 중독자가 나오는 그 영화 중에서 이제 금단 현상이 이제 생겨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장면들이, 그래서 컵을 깨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또 신경질이 막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성 중독에도 금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 금단이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숙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고 나면 다음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속도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그 몸도 아프고 그래서 막 회사도 늦기도 하고 막 회사 빠지기도 하고 또는 뭐 다음날 해야 될 걸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처럼 성중독도 숙취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우울함과 몸이 아픔과 또는 막 그 후회와 죄책감, 초조, 그래서 너무 막 이제 괴로워서 이제 사람들 해장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괴로워서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중독도 잘 몰랐지만 숙취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을 말하거든요. 삶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이제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중독은 뭐 혼자 하는 것이고 뭐 업소를 가는 것이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1대1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존감의 문제, 자책감의 문제, 또는 시간, 돈, 또는 거기에 대한 관심, 막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관심을 두지 못하거나 주변에 또 돈을 써야 될 거 쓰지 못하거나 막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 중독이 중독이라면, 성에 관해서 중독이라면 여타의 중독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못 끊습니다. 이거. 이제 도박을 손가락 발가락 잘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성 중독도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고, 그래서 앞서간 선배들의 그 도움을 받고 또 그 방식대로 이제 끊어야지만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 중독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중독의 특징들을 좀 나눈 거는 내가 이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독이라고 잘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나마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좀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